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코딩 방법들은 네, 앞에서 뭐 충분히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찾아가시면서 이제 오픈 AI, 오픈 AI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서도 다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오픈 AI가 만든 이미지 그리는 인공지능 달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자연어 그대로 표현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몇 가지 방법들만 알면 훨씬 더 그림을 잘 풍성하게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달리 같은 경우에는 네, 오픈 AI가 만들었죠. 네, 오픈 AI가 만든 모델이고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버전은 달리 2, 네, 2.0 버전이고 최근에 3.0이 나왔는데요. 2.0보다 3.0, 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실습에는 2.0 기반으로, 네,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리 3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달2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20억 개 매개 변수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만 잘해 주신다면 네, 충분히 원하는 그림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집요하게 요청을 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물체 이런 것들을 이제 의인화된 버전을 만들고 또 관련 없는 개념들을 그럴듯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이런 말들이 뭐냐 하면 얘는 뭐예요? 얘가 좀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도 왜 말할 때 어떤 사물을 어떤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런 것처럼 네,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초라한 타워. 타워가 사실 초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볼 때 이 타워가 초라해 보인다. 혹은 그보다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은 외로운 타워. 타워가 외로울 수가 있나요? 그냥 뭔가 외딴 곳에 혼자 달랑 서 있으면 좀 외로워 보인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네, 그런 관련 없는, 네, 어떻게 보면 MBTI의 T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성적이고, 네, 관련 없는 개념들을 묶어서 그걸 감성적인 표현으로 해도 얘는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이 텍스트를 렌더링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면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존 이미지의 변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습할 때 사용했던 그 이미지들 있죠. 그걸 이제 필요한 대로 변형을 해서 내가 요구하는 그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네, 최대 400자 이하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모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글자 제한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400자 제한 이런 데 걸리는 거는 네,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요즘에는 한국어도 이런 데서 잘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은데, 자, 그런데 지금 애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버전, 혹은 또 섬세한 표현,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영어를 이용을 해서 표현해 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막 설명하다 보면 사실 영어로 설명해도 조금 난해하거나 어려운 설명들을 하다 보면 하나, 둘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도 좀 이따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보여요. 네, 우주복을 입은 말의 전신 사진.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바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장미덤불과 복잡하게
디자인된 가로등, 기둥, 디지털 아트, 그리고 우주에서 피자 위에 서 있는 회색 고양이. 자, 이런 그림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림들이죠. 근데 얘는 이런 말을 하면 이 말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렌더링 하는데 저런 개념들을 기존 이미지들을 변형해서 저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관에 있는 개 초상화. 자, 그런데 그 옆에 갑자기 뜬금없이 시그마 85mm, F14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느낌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기 보면 카메라 기법이 여기 있어요. 카메라 기법. 그래서 시그마 85mm라는 건 카메라 렌즈죠. 그리고 F1.4라고 하는 건 조리개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체크 무늬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긴 금발 머리를 가진 어린 소녀의 유화. 자, 유화라는 출력물을 결정했죠.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유화체로 그려줍니다. 유화체는 이렇게 약간 그 유화 특유의 느낌이 있죠. 네, 그걸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비슷하게도 여기 신문을 읽고 있는 미국 고등학생 남학생 중국 수채화 느낌이고, 그다음에 대충 봐도 이 정도면 상을 받을 수 있겠네라는 느낌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그림. 예, 이런 프롬프트들도 그대로 다 먹힙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 머리를 가진 왕의 옆에 있는 차 주전자의 3D 렌더링. 사실적인 느낌이고, 다음에 여기 보면 잭스폴론, 에어조던 스니커즈, 디지털 아트 제품 사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먹히는데요. 이 달이2라고 하는 이 버전은, 네, 보통 이 달이라고 하는 요 말 자체는 초현실주의 미술가인 살바도르 달리의 이름과, 그리고 또 월트 디즈니의 그 애니메이션 있죠. 네, 월트 디즈니라기보단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월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있죠. 그 쓰레기 이렇게 재활용품 처리하고 가는 로봇의 이름을 따서 두 개를 결합해서 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무조건 길게 하면 좋으냐? 네, 상세하게 요청을 하면 그만큼 상세하게 우리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ompt can be very long or very short. 길든지 짧든지 뭐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이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요걸 제가 설명해 드리기 이전에 이 달이라고 하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오픈 AI에서 여기 모델 중에 보면, 네, 달이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네, 몇 가지 프로덕트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0월 19일 날, 자, 2023년 10월 19일 날 달리 3가 나왔고요. 달리 3는 그림 퀄리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네, 사실 요런 그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유명한 엔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달리 3는 오픈 AI 건데, 이거 말고도 미드저니,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네, 가장 유명합니다. 네, 유명한데, 자, 일단은 우리는 이 달리 3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는 요 그림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쵸? 네,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오는 그림인데, 자, 이런 식의 느낌들 그대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걸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하고 싶은데 비용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픈 AI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있어요. 빙닷컴에 create라는 주소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에 powered by DALL-E 3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벌써 여기에 DALL-E 3가 적용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무료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 부스터가 있어요. 6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쓸 때마다 소진되고요. 그리고 이게 다 되고 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한 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자, 여기서는 달리 3에서는 한국어도 웬만큼 잘 먹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어로 제가 프롬프트를 주도록 할게요. 네, 지붕 사이를 뛰어다니는 고양이. 자, 얼마나 심플합니까? 지붕 사이를 뛰어다니는 고양인데 좀 더 귀엽게 표현하기 위해서 새끼 고양이. 자, 새끼 고양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사실적인 이미지. 자, 사실적인 이미지라는 프롬프트까지 같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실행을 시키면 네, 바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죠. Your image is being created by AI 해서 AI가 만든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만들어내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어떨 때 보면은 또 이게 너무 서비스가 바쁘면 중간중간에 너무 바쁘다 라고 해서 이렇게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생성을. 네, 그런 거는 그냥 참여만 합니다. 자, 제가 지붕 사이를 뛰어다니는 새끼 고양이의 사실적인 이미지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요 정도 느낌. 네, 저같이 이렇게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이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이 정도 그림을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죠. 제가 그냥 일을 시켰을 뿐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포커스가 고양이한테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배경이 이렇게 살짝 날아갔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에서는 그 조리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렌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배경을 날리는 기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엔 색깔이 살짝 바뀌었고요. 배경도 살짝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뒤에 이렇게 잔망스럽게 새 몇 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보입니다. 자, 요 그림도 되게 역동적이네요. 자, 이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미지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볼 때는 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을 하시면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이미지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어떤 시스템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역시 애저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포탈 azure.com 네, 그리고 저는 제 계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정으로 들어가면 네, 리소스 그룹 중에서 네, 지난번에 사용했던 여기 테스트 그룹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GPT 테스트 그룹이란 걸 제가 만들어 뒀네요.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면 오픈 AI. 자, 똑같이 Azure 오픈 AI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이 달리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다 사용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는 다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스트 US 지역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모든 서비스가 네, 한꺼번에 다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 US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름은 Hello AI 달이 2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줬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이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스탠다드 S0 해서 넥스트를 눌러보고 이상이 없으면 네, 계속 다음으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서비스를 만들고요. 만들어진 이 서비스에서 바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 이 클라우드 쪽에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제 저를 위한 또 오픈 AI 서비스가 하나가 생깁니다. 이 달2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점점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거예요. 네, 늘어날 겁니다. 자, 조금 기다리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 리소스로 이동을 해서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Go to Azure Open AI Studio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이죠. 자, 이 중에서도 보면 달2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한 미리 보기 서비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주면 네,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도 우리가 여기서 바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하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코드를 네, 일단은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 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시스템화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조직, 우리 학교만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렇게 오픈 AI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이 긍정적인 기분,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진 않아. 근데 에너지는 없어. 그냥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빛, 다음에 평화로운, 고요한, 다음에 달래는, 여유 있는, 온화한, 뭐 위안을 주는, 아늑한, 조용한, 다음에 파스텔, 섬세한, 우아한, 미묘한 이런 느낌들이 잔잔한 평화, 잔잔한 긍정적인 기분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텐션이 굉장히 좋은, 네, 긍정적인 기분인데 텐션이 좋은 상태, 밝은, 활기찬, 동적, 다음에 생생한, 다음에 다채로운, 즐거운, 로맨틱한, 표현력이 있는, 밝은, 풍부한, 뭐 만화경 이런 표현들도 되겠죠. 환각적인, 네, 이미 뭔가 배가 불렀어요. 포화된, 황홀함, 뻔뻔스러운 이런 것들이 높은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자, 부정적인데 에너지가 없어. 음소거, 황량한, 장례식, 침울한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부정적인데도 높은 에너지는 뭐냐면 불안해요. 뭔가 그래서 어두운, 불길한, 위협적인, 잊혀지지 않는, 금지된, 우울한, 그러니까 굉장히 네거티브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림을 만들 때 잘 표현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예제들은 달1을 애저에서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릴 텐데 어떤 것들은 표현이 잘 먹히고요. 어떤 것들은 표현이 잘 안 먹힙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동양 어린이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평화로이 앉아있다 라고 프롬프트를 줬는데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그냥 동양적인 그림만 나왔지 아이도 없고 의자도 없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한국어 프롬프트가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제가 영어로 줬어요. 그래서 아시아 칠드런이 평화롭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 온화한 미소를 지고 젠틀한 스마일을 지으면서 앉아 있다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줄 때 영어로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챗GPT에게 우리가 말을 하면 걔가 영어로 번역해 줘서 여기 달리한테 번역된 결과를 넘기면 또 잘 동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상황이에요. A child is sitting, 다음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고요. 다음에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의자에 피곤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얻기 위해서 저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굉장히 슬프다, 뭐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이 달리가 생성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연출했을 때 그 그림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미지 생성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메시지를 던졌을 때 거부하면 표현을 계속 바꿔보고요.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생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림을 나타낼 때 어떤 지역이나 상황,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역, 상황,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한복판에 기념비적인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자,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던져봤는데요. 실제로 던져봤더니 어떻습니까? 마치 광화문 옆에 있는 그 박물관이 하나 있죠. 이렇게 전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 그 박물관, 민속 박물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광화문에 있는 경복궁에 있는 무슨 건물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키워드를 줬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법한 네, 그리고 기념비적인 건물 이런 지역과 상황, 느낌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번엔 똑같이 서울 한복판에 기념비적인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느낌을 다르게 준 거예요. 80년대 네온 핑크적인 느낌의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핑크필이라고 돼 있고요. 네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느낌으로 그린 그림이다 라고 했더니 영 다른 이미지가 됐죠. 네. 아까 그림에 비해서는 되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물이긴 한데, 네, 80년대에 그때의 네온은 또 화려함의 또 표현이었으니까 그때 느낌을 이렇게 잘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같은 멘트예요. 같은 멘트인데 아까처럼 80년대 네온 핑크 말고 멤피스 풍의 그림이다 라고 했더니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완전 달라졌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뭐 밤이냐 낮이냐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해주면 네, 거기에 맞춰서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익혀두면 좋은 방법,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 기법이에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워낙 사진을 잘 찍죠. 뭐 갤럭시나 뭐 아이폰이나 이런 사진들이 워낙에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사진 기법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있는 뭐 이미지 센서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 이런 것들 이용해서 후처리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기법, 렌즈는 어떻고 줄이기는 어떻고 뭐 화이트 밸런스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사는데 좀 더 멋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양으로 한 번쯤은 받으시면 좋은데 이 달리한테 우리가 명령을 줄 때도 역시 사진 기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 기법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네, 이것도 역시 조금만 알아두시면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카메라의 각도예요. 각도하고 근접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사막에 혼자 서 있는 키가 큰 남자라는 프롬프트를 줬어요. 그래서 tall man standing alone in the dust라고 해서 사막에 혼자 서 있는 남자를 그려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생뚱맞게 반바지를 입고 있는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했으니까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려준 거예요. 근데 카메라에 보면 클로즈, 익스트림 클로즈, 미디엄 샷, 중거리 샷, 익스트림 롱 샷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간단하게 보면 자, 이번에는 사막에 혼자 서 있는 키가 큰 남자 눈에다가 초근접 촬영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눈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초근접 촬영을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 사람의 왼쪽 오른쪽 이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 눈이겠네요. 오른쪽 눈에 포커스가 맞다 보니까 얼굴이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초근접 촬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close up shot of eye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다가 일단은 클로즈업을 해서 일단은 만들어 보자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클로즈업인데 얼굴에다가 클로즈업을 했더니 이제 전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여요. 뭔가 억울해 보이긴 한데 네, 어차피 만들어낸 이미지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 때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허리 위로 묘사를 하라고 했는데 원래 요거 사진의 기대치는 이렇게 상체만 나오는 바스트 샷을 기대하고 제가 프롬프트를 줬는데 그대로 동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들을 아직도 계속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찰떡같이 못 알아듣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달리 3에서는 또 모르게 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밑에 프롬프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톨맨 스탠딩 똑같은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photo taken with extreme long sho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원 카메라로 멀리서 찍은 거, 네, 그게 이제 extreme long shot인데, 자, 멀리서 찍은 느낌이 듭니까? 네, 사막에 뭔가 기둥이 하나 있고 멀리서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여러분들의 표현력의 문제예요. 내가 표현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은 AI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카메라 각도와 구도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북극 펭귄이 네, 북극에 있는 펭귄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귀여운 펭귄 두 마리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 북극 펭귄인데 오버헤드 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위에서 찍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버헤드 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자, 이번엔 좀 더 다른 각도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번엔 로우 앵글 뷰라고 해서 로우 앵글이니까 낮은 데서 높은 걸 이렇게 쳐다보는 뷰죠.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펭귄 세 마리가 걸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각도, 앵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만 잘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명령인데 여기 끝에 보면 드론 뷰라고 했죠. 드론 뷰니까 저 위에서 이제 펭귄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펭귄입니다. 정말 잔망스럽지 않아요? 네. 자, 이건 뭐냐 하면 네, 북극 펭귄의 장면이에요. 근데 over the photographer's should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사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펭귄을 표현해 달라. 자, 시점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펭귄의 사진인데 underwater with view of the surfa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중에서 물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 펭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수중샷 한 번도 저는 북극에 물속에 들어간 적이 없지만 이런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셔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찰칵하고 빨리 내리면 이미지가 약간 정지된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사진인데 펭귄들이 네, 수직으로 물 위로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셔터 스피드는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에 찰칵하고 찍은 사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방울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방울들이 이렇게 상기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찰칵이 아니라 1초 동안 셔터 스피드가 열려 있으니까 그 사이에 피사체는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초 동안 열어놨더니 펭귄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핀트가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피사체 심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피사체 심도가 얇다라고 하면 앞에만 포커스가 맞고 뒤에는 날아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피사체 심도고요. 피사체 심도가 깊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사물과 뒤에 있는 사물이 그대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래 DSLR 카메라를 쓰면 뭐 렌즈를 조작하고 뭐 조리개를 조작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그냥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아마 시간 지나면 카메라한테 내가 말만 하면 카메라가 알아서 이런 그림을 찍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줄 수도 있겠죠.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카메라 포커스의 영역인데요. 여기 보면 틸트 시프트 포토그래피라고 돼 있죠. 요 기법은 뭐냐면 극히 일부에만 포커스가 맞고 나머지는 다 흐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 사물에 집중화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장난감 같아 보이죠. 그래서 도시나 특정 풍경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약간 미니어처의 느낌이 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nguins are flying quickly in the sky motion blur라고 했으니까 사진이 보면 펭귄이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모션 블러 효과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렌즈를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펭귄인데 텔레포트 렌즈라고 했으니까 원근, 네, 망원 렌즈로 찍은 느낌이고요. 예, 요거는 네, 매크로 렌즈라고 해서 단렌즈, 주로 이제 접사할 때 쓰는 단렌즈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광각 렌즈예요. 네, 와이드 앵글 렌즈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광각 렌즈다 보니까 끝이 약간 왜곡되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거 말고 좀 더 극단적으로 왜곡되는 렌즈가 어안 렌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피쉬 아이스 렌즈라고 해서 이 어안 렌즈를 이용을 하면 이런 느낌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정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연구할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촬영하는 시간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해질녘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노을이 지는 시간, 요거 이제 골든타임이죠. 해가 뜰 때, 질 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가 뜨기 직전이나 지고 난 다음에 푸르스름한 시간, 블루 아워가 있죠. 자, 그림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 하면 정오 시간이니까 햇볕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쬐죠. 그래서 요거는 it's noon time. 네, 정오의 햇볕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약간 흐린 날이에요. 그래서 cloudy weather라고 돼 있죠. 흐린 날은 빛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빛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 기법을 이용을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서 좋은 그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2강의 생성형 AI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이쪽은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잘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발전적인 많은 것들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